벌리는 모양새를 보니 나 살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주로 투여하시는 시간이 어떤지를 여쭤봤던 거고요. 네. 잠이 바뀐 거는 고민이 많으니까 고민보다는 처리할 일이 많으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네. 3시에 주무시는 거고 열심히 일어나시면 7시간이면 충분히 자는 건데 계속 피곤할 거고 늦게 일어났으니 외부랑 접촉하는 일이 힘들 거고 그렇게 점심이 확 지나가 보니 대책은 안 쓰니 회의는 할 거고 맞아요. 나는 어제 저녁 3시까지 고민하다 자서 네. 오늘 회의할 때 주제가 나한테 명확한데 상대하고 얘기하면 서론이 빠진 본론으로 들어가니까 상대는 이해를 그런 못하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 일하다가 답답하긴 할 거고 네. 이게 잘 쉬어줘야 되는데 제가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걸로 못해요. 저도 못했고 방금 전 얘기 제 얘기예요. 대표님 얘기 아니고 제가 그랬었다 그런 거고 못 물어본 거 아시겠어요. 네. 딱 10년 뒤에 네. 아니다 가까운 데부터 5년 뒤랑 10년 뒤에 대표님 직업이 뭐예요? 10년 뒤부터 말씀해 보세요. 10년 뒤요. 지금 이제 37이니까 37. 37일 때 직업 좀 크게 말하면 자본가가 되어 있고 싶고요. 뭔가 네. 투자하는 네, 뭐 이렇게 엑시트하고 네. 직접 사업은 안 하고 근데 사업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봐서. 약간 힘든 거 좋아해서. 겸 5년 뒤 32살에는 직업이 뭐예요? 그때 이제 막 바쁨의 정점을 달리고 있을 시기가 아닐까. 달릴 때? 네, 달릴 때 한참 남자의 전성기 아닌가 그때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지금 대표님 직업은 뭐예요? 지금 이제 직업 대표님께 직업이요? 돈 벌어주고 있는 직업 지금 하는 일 말고 네. 대표님한테 지금 수익을 만들어주고 있는 대표님의 직업 몇 개라면 네. 한 3-4개 된다면 그 중에 대표님한테 지금 수익을 만들어주는 제일 큰 거랑 두 번째 거 수익을 만들어주는 거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로 먹고 사세요 이거? 하는 일 말고 주수익과 부수익. 네, 마케팅인 것 같고요. 주수익은 마케팅? 아무래도 제가 좀 이렇게 모아오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마케팅에서 네, 마케팅에서- 영업? 네, 영업인 것 같습니다. 영업인데 뭘 영업해 오세요? 외주 받아오는 거? 네, 외주 받아오는 것들이랑 그다음에 이 매출이 좀 어느 정도 돼요 월에? 왜 회사 인건비 정도 회사에서 받는 봉급 정도 수준은 되나요? 외주 따오는 거는 나한테 떨어지는 수익이 저한테만 떨어지는 직장인 봉급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됩니다. 충분히 됩니다. 네. 두 번째 수입은요? 두 번째 수입 이제 부트캠프 하는 것들. 얘는 부트캠프는 이제 시작한 지 오래 안 됐죠. 네, 이제 뭐 일기 하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부터 시작이네요. 네. 얘가 나중에 역전하겠네요. 부트캠프의 네, 수익은 이번에 일기를 완성한다면 얼마 정도의 수익이 대표님한테 떨어져요? 한 그럼 이거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일이에요? 캠프 기간이? 4주 과정인데 4주 한 달 과정? 네, 지금 한 6주로 늘릴까 고민하고 있어요. 일기는 금액도 끝났어요. 올리고? 금액도 네, 올리고. 6주로 늘릴까? 한 달 과정이 아니고 6주를 한 달 보름 과정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5년 뒤에 바쁨의 절정일 때는 네. 어떤 모습으로 바쁘실 거예요? 뒤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운영을 하고 싶고요. 뭔가 운영. 내가 직접적으로 일에 이렇게 투여된다기보다 관리하고 영업은 계속 할 것 같아요. 영업과 그리고 이때 인력 관리, 네, 인력과 시스템 관리, 네, 아무래도 그게 조직 관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노하우가 좀 많이 쌓였을 테니까 네. 저는 좀 알려줄 때 보람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강사? 네, 강사 겸 이렇게 여기저기 발표도 하고 다니고 네, 돌아다니고 그런 거 할 것 같아요. 컨설턴트도 하나요? 네, 뭐 가능하다면 네,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는 네. 얘기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어요.
뒤에서부터. 우리가 뒤에서부터 돌아왔을 때 내가 과연 지금 그 미래를 위한 거에서 쓸데없는 게 뭔지를 좀 빼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도움을 요청하겠다. 고구마 체험으로. 테이블 하나 만들고. (10년) 뒤에 자본가가 돼 있을 때 일부 엑시트를 하더라도 사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 엑시트는 자본가가 되기 위한 정도의 자본이 돌릴 수 있는 자본, 투자에 있을 정도의 엑시트이고 사업은 하고 계셔야 되고 5년 뒤에는 영업은 하시되 대표이사는 다 마케팅 해야 되니까 요즘은 대표이사이 할 일의 90%는 마케팅이니까 인력하고 조직 관리하고 강사나 이거 하시고 그 강사로서 하실 때 발표나 컨설턴트를 하실 때 조력자는 분명히 필요할 거고 네. 그 조력자 조직 관리에서 조력자도 관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가야 되고 이때 바쁘면 실정일 거고 근데 지금 그 5년 전인 지금은 마케터고 영어 외주를 능력 있게 하시고 부트캠프를 이제 시작하셔서 강사 연습을 하셨고 이때 할 영업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5년 뒤에 내 모습에 대한 스타트는 이미 끊었어요. 영업하고 강사로. 근데 아까 여기서 인력에 대한 고민이 있다 하셨는데 2명이나 그 전 분 한 분에 대한 고민 정도면 인력에 대한 고민은 지금부터 과정을 겪어가면서 노하우를 쌓으실 거고 책도 많이 보시고 공부하시면 될 거고 그때 조직 관리는 점점 배워서 그때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거고 부트캠프 하시면서 강사나 발표, 컨설턴트에 대한 건 다 이루어지실 거니까 지금 대표님 지금 상황하고 지금 대표님한테 결국에 돈을 만들어주는 일하고 5년 뒤에 흐름하고 10년 뒤에 흐름은 맞아요. 맞는데 얘가 이 계획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하루에 일과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막 정돈이 안 돼요 하루가. 막 어느 날은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아침, 점심, 저녁에 대한 루틴을 짜놨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켜지는 때가 많이 없고. 미래부터 보고 나서 내가 루틴을 짜면 네.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대표님 5년 뒤에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블로그 필요하십니까? 블로그. 5년 뒤에. 근데 제가 블로그를 왜 하냐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 약간 이 글 쓰는 걸 좀 연습할, 글 쓰는 거, 그게 결국 마케팅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심리를 좀 이렇게 공부하고 그런 거 있어서 약간 기본 훈련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라서 뭐 5년 뒤에 블로그를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약간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 5년 뒤에는 안 할 것 같아요. 컨텐츠 구성은 5년 뒤에 하실 것 같아요? 콘텐츠 구상. 그때 당연히 하시겠죠. 네, 할 것 같아요. 기획 같은 거 좋아해서. 이게 기획이니까. 네. 마케팅 플로우 짜는 거 그때 하실까요? 안 하겠죠. 인수인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수인계 하시겠죠. 팟캐스트 쇼츠 편집하는 거 그때 하실까요? 이건 지금 당장도 맡길 생각도 있어요. 그렇죠. 네, 편집은 안 하겠죠. 안 할 것 같습니다. 회의 하루 1시간, 1.5시간 하시게 될까요? 효율을 찾아내시겠죠. 네, 점점 개선해 나갈 것 같습니다. 회의 쓸데없거든요. 회의 안 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 눈빛으로 만드는 사람. 야, 왜냐면 교감. 이제처럼 인력을 대단히 많이 두고 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랜선으로 일하게 되니까. 네. 랜선으로 누가 이거 글로 설명이 돼요? 줌으로도 설명하고. 네. 만나서도 회의가 안 되는 거를 줌으로 당연히 안 되고. 준비가 너무 힘들더라고. 거기다가 또 텍스트는 완전히 안 되니까. 그거로 대화해야 되는 사람들하고 일하면 안 돼요. 냉철해지세요, 사람에 대해서. 멤버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이 프로젝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4시간이 까여서 그 사람하고 나는 시너지를 내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니까요. 맞는 사람이 있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기능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많은데 통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절대 그 사람이 내 일을 도와주지 않아요. 까먹어요. 왜? 그
그 사람한테 설명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말하고 난 다음에 또 결과물이 그렇게 안 와요. 마음 틀리게 오고. 네. 그럼 결국에 알고 그렇겠어요. 보면 내가 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아, 1인 사업자고. 공적인 시간 때문에 여유를 못 부린다. 이건 그때도 그럴 거예요. 아, 평생 가나요? 자본가가 돼서 엑시트를 하고 났을 때 사업 경험하신 겸해서 한다니까 평생 가는 거죠. 엑시트를 하고 나면 걱정이 없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엑시트를 하고 나서 투자자로 존재할 때는 여기를 믿어야 되니까 내 판단을 믿어야 되니까 운동을 해야 되죠. 이 여유 못 부린 걱정의 시간을 조급하다는 거를요. 조급하다는 얘기를 저는 긍정으로 바꾸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조급하다는 얘기는 빠른 거거든요. 생각이 네.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빨리 한다는 얘기는 더 긍정으로 보면 남보다 앞서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조급해서 걱정의 시간이 많다는 거는 남보다 한 발짝 앞선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현재 똑같은 생각을 하면 아무도 조급하지 않고 아무도 걱정이 없어. 내가 그 사람보다 한 단계 앞선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 여유 못 부림의 걱정의 시간은 기획의 시간이에요. 기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전략 짜는 시간이고. 야, 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거기까지 생각해? 왜 그 단계까지 가서 쟤는 진짜 예민해. 야, 너무하잖아. 그게요. 앞서가는 거거든요. 이 시간은 가져야 돼요, 사업가는. 운동은 좋아하는데 지금 시간 투여를 못해. 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간 투여를 못하죠. 근데 이건 운동은 해야 되잖아. 네. 대표님이 지금 하셔야 되는 게 이거네요. 동그라미. 이게 구상이고 컨텐츠 구상. 블로그는 안 해도 되나요? 블로그하지 말아야죠. 아 그래요? 블로그가 나름 제 약간 무기라고 생각을 했었어서. 네, 그랬을 거예요. 네. 지금 그것 때문에 처음에 그 말씀 드리려다가 내가 블로그 때문에 팟캐스트를 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 글 솜씨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블로그에서 설득당하는 게 높을까요? 영상에서 설득당하는 게 높을까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대표님 지금 지나간 세대 거 붙잡고 있어요. 내가 그걸 놓치면 내 무기가 사라질 것 같아서. 근데 약간 또 주변에서 약간 글 좀 쓴다 뭐 이런 소리 또 들으니까. 이거는 지금은요. 네. 아쉬움은요. 네. 한 달에 2개 정도. 두 편. 한 달에 2편을 쓰면요. 필력이 더 멋있어질걸요. 이게 지금 유튜브 영상 만들 때 일주일에 2개 찍어내는 거랑 한 달에 2개 만들어내는 거랑 정성도에 따라서 네.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거랑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블로그로 대표님이 인정받았고 글쓰기로 인정받은 건 맞다고 봐요. 그것도 네, 자긍심도 있는 것 같고 있을 것 같고 근데요 이 블로그 어디 안 날아갔거든요. 네. 이걸 계속 채워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남은 흔적만으로도 내 자긍심은 충분하고 그리고 작가가 꾸준히 나타나는 작가랑 브런치 같은 데 글이 올라와도 네. 워낙에 그 과거의 컨텐츠 때문에 팬층을 쌓았는데 이제는 다른 일 때문에 바빠지셔서 가끔 올라오는 건 사람을 기대하게 만들 건데 어디 안 가거든요 이 사람들. 이제 그래서 벗어나셔서 영상으로 나타나셨군요. 내가 이 글에 쓸 수 있는 거는 내 언어로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근데 글 쓸 때 골똘히 집중하는 거랑 말할 때랑 이제 글 쓰는 게 말로 다 전달 못해서 아쉬움이 있겠죠. 근데요, 글 쓰는 것도 연습하는 되는 것처럼 말도 하다 보면 늘잖아요. 네. 근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를 글로 남기지 말고 영상으로 남기셔야죠. 그래서 내가 영상으로 남긴 개를 블로그에다가 링크로 영상으로 걸어놓으세요. 그 내용을 텍스트로 뽑으신 다음에 네네. 그건 쉬우니까. 네. 텍스트로 스크립트를 뽑아서 오타없게 한 다음에 블로그에 넣으시고 영상을 넣고 영상에 대해서 이건 영상에 대한 스크립트입니다 하고 밑에다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글을 보는 거랑 이 사람의 말과 영상을 보는 거랑 이제 시대가 바뀌었음을 느낄 거고 가끔 글 한 번씩 올려주고 글 올리는 걸 이제는 이게 내 메인이다가 아니라
가끔 레트로 느낌 느끼고 싶어서 한 번씩 올려주는 형태. 대표님이 줄여야 되는 시간이 블로그 시간이고요. 네. 마케팅 플로우 짜는 시간 줄이셔야 돼요. 짜지 마세요. 네. 이미 다 짜놓고서 뭘 짜고 있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다 실수했던, 뭐 지금 시대가 틀리지만 저도 같은 판단으로 실수했던 부분들이 이런 거거든요. 요번에 아이템이 시장에 안 먹히면 플로우를 다시 짜요. 돌아보니까 뭐가 좀 부족하거든. 그냥 그 안 먹히면 그다음 플로우를 또 다시 짜요. 마케팅 플로우를. 그게 아닌데. 소비자가 그걸 이해해서 나한테 다가올 시간도 안 줘요. 내가 급하니까. 네. 반응을 빨리 봐야 돼. 반응이 안 와. 근데 반응이 오게 했냐? 마케팅 플로우 짤 시간에요. 전에 만들어 놓은 서비스 있죠? 부트캠프나 이런 거 있죠? 네. 얘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네. 그 차라리 부트캠프를 홍보할 수 있는 다른 채널이나 이런 데 빤히 나가셔서 얼굴을 비춰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게 만들었으면 마케팅 프로를 짤 필요 없이 내 인지도가 점점 생기니까 원래 계획하시는 퍼스널 브랜딩이 되면서 걔도 홍보가 되거든요. 걔가 홍보가 되면 그 컨텐츠 다음에 되는 플로어는 1기, 2기, 3기 지나면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니까 상품은 고객 니즈에 맞게 계속 지나야지 네. 내 계획 속에서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마케팅 플로우를 그 많은 시간을 가져보시고 팟캐스트도 블로그 이거보다 팟캐스트를 더 하시고 차라리. 근데 팟캐스트 느낌만으로 하지 말고 영상에 그냥 계속 올리시고요. 네. 개인 팟캐스트도 그냥 하세요. 그 시간에. 블로그에 쓸 걸 여기다 하겠다. 영상. 나라는 사람의 인사이트를 그냥 알려준다. 그래서 쭉 가시라고요. 네. 그래서 이 인사이트 올리는 거에 최대한 편집점을 갖지 마세요. 저처럼 약간 날 것 그대로 그냥 가시면 편집 시간 줄이겠죠. 후에 인력이 좀 구축되면 그때 가서 좀 세련되게 다듬더라도 썸네일은 만드는 거 고민하지 마세요. 왜 고민하지 마셔야 되냐면 대표님은 CTR과 조회수가 늘어야 되는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오셨듯이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시는 일을 해서 방주가 하듯이 찐팬을 모아가시는 일을 해야 된다고. 네. 그 썸네일을 노력하지 마시고 와 간지난다. 그냥 왜 저러지? 저대로 딱 느낀 그대로 내 느낌 그대로 그냥 아시죠? 네. 심플하게 네. 회의하지 마시고요. 하고자 하는 의도의 내용, 계획 이거를 딱 그냥 문서로 전달하시고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거만 체크하셔서 다음부터 그 부분 빼고 업무 공유하세요. 대표님 회의 못 알아들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밤새고 고민하는 사람들 얘기는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하면 30명 중에 1명이 절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는 오늘 전달할 일의 3분의 1만 전달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을 순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걸 가장 작은 거부터 이렇게 전달해서 상대가 못 알아들으면 내일이 생기거든요. 내일이 안 생길 정도. 대질문이 안 나올 정도의 순서. 그래서 단계로 일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당장 안 될 건데 그게 되시면요 나중에 조직 관리가 돼요. 한 번에 주지 말고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 네. 정도로. 네. 그게 되면 나중에 조직 관리가 돼요. 저는 통째로 다 줬거든요. 못 알아듣고 일을 못하니까 인력 더 구해주고 개판해요. 이게 정리가 되면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운동해야 되죠. 이 운동 안 하면요 이거 더 진행 안 돼요. 저 요즘 운동 느꼈어요. 꾸준히 하거든요. 네. 이거 안 하시면 이거 30분이라도 해야 돼요. 이거 안 하시면요 이게 더 안 돼요. 그러고 정리가 안 돼라고 스트레스가 쌓여요. 근데 이걸 하면 정리가 돼요. 운동 그 정도로 중요한. 이게 네. 이해를 해결해주는 머리를 명철하게 돌아가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운동이. 그리고 똑같은 회의나 들어올 때 스트레스가 덜 짜증이 나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덜 짜증이 나요. 네. 왜? 에이씨 팔팔한데 뭐. 알았어 용서하게 돼요. 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여기에서 이 뺀 시간에 대표님이 해야 되는 게 이거는 도와줄 사람 어떻게 구하시냐면 여기 와서 덕볼 사람들 문과 독방에 손님 만날 때 명함도 드리지만 관련된 사람들은 다 여기 참여해서 홍보도 하시고 뭐 같이 해달라고 해서 그냥 참여자를 만드시고 지금 뭐 어머님 방이나 뭐 유튜브 신세님 방이나 부운영자들 있는 것처럼 아, 네. 옛날 카페 운영하고 똑같아요. 카톡방 부운영자가 있어야 되고 부운영자가 어느 정도 직위가 만들어지면 내 권위가 더 올라가니까 많이들 참여하게 해서 그분들 소개도 하고 이렇게 되게 만들고 얘는 이대로 그냥 가져가시고 그런데 이걸 키워나가는 게 목표신데 커뮤니티 관리 경험이 부족하니까 끌어올릴 방법이 없으면 여기는 부운영자를 최대한 주위에 이 사람들 정도면 되겠다. 근데 그 사람들도 거기 참여하면 얻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들을 포함시키세요. 그래서 얘는 저절로 들어가게. 내가 한 번씩 등장인물로 나타났을 때 소속감들이 생기기만 만드는 거라. 가끔 들어가시고. 이건 지금 얘기할 게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선순위 지금 얘기한 거고요. 그 사람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블로그 아니고요. 인스타는 그렇고 유튜브. 이제부터 영상부터. 영상의 흔적을 인스타에 올리고 인스타의 흔적을 블로그에 올리고 쇼츠도 여기다 올리고 차라리 틱톡, 릴스, 네이버 클립. 네이버 클립에 제안메일 보내보세요. 나 참여하겠다. 야, 이번에 뭐 모집하더라고요. 네. 네. 팟캐스트 같은 거 계속 하시고. 그래서 아까 줄인 시간에요. 네. 에이전시 업무 홍보 일을 키워야 돼요. 마케팅 등 자동화하는 이거요. 더 구체적으로 규모 나오게. 네. 그 다음 부트캠프하고 이 교육원 짜시고 커리큘럼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집중하세요. 이렇게 되면 대표님이 5년 뒤에 바빠질 일이 운영하고 인력을 어디서 보시게 되냐면 이 에이전시하고 마케팅 대행 사업에서 운영하고 경영을 경험하시게 되고 영업을 강사 역할을 부트캠프를 통해서 하시게 될 거예요. 네. 지금부터 나한테 쌓여오는 블로그는 미래에 나를 돕지 않아요. 블로그는 더 세팅할 거야. 왜 그러냐면요. 클립이 생겼다는 얘기는요. 긴 문장을 안 보는데 네. 검색 유입으로 블로그가 보여요. 블로그를 추천 영상처럼 띄워주거나 쇼츠 피드처럼 띄워주지 않는데 블로그는 꼭 검색으로 인해서 들어온 유저야. 네. 근데 광고가 하도 비등붙고 광고 경쟁이 심하다가 유저들이 광고는 효과가 없다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 그 잠깐의 한 3, 4, 5년 시기에 블로그가 다시 떴죠.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근데 네이버가 쇼츠로 도배하기 시작할 때 쇼츠 앞에 팝업처럼 콘텐츠처럼 유저 타겟팅된 콘텐츠가 열리기 시작할 때 그 영상에서 사람들이 정보를 얻지 누가 거기서 검색으로 블로그를 보겠고 또 하나 네이버 검색 거의 다 추락하고 있는데 네이버 검색도 챗 GPT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네. 여기서 사람들이 검색할 때 내 블로그는 내가 그래도 브랜딩 요즘 되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내 찐팬들이 보지만 네이버가 추천해줄 때 챗 GPT 같은 구조의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내 블로그를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주겠냐는 거죠. 대표님은 지금 소멸해 가고 내려가고 있는 그 지식인의 한 데이터 같은 거에다가 지금 현재 열정에 하루에 40%를 담고 계신 거기 때문에 네. 3시간. 맞아요. 얘를 영상으로 옮겨가면 네이버에는 방문자가 줄고 있지만 영상으로 옮겨가면 영상이 쌓일수록 방문자가 많아지는 것에 대표님을 넣은 거고 대표님이 그 영상에 대한 글을 나중에 블로그를 연결해서 글을 보게 되면 대표님이 과거에 이런 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까지 알게 되니까 내 업력에 대한 경험, 이 사람 되게 근사한 사람에게 팬층을 만들게 될 거니까 거꾸로 생성해서 집어넣는 거고 살려야 되니까 그 이걸 이렇게 해야 되고 작년 봄에 팟캐스트 실력이나 이건 되게 잘하신 거고 왜? 과거에 작가가 미래에 대한 준비는 공부는 다 하셨으니까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가면 현재 하시고 있는 일이 고민이 있는데 공부냐 컨설팅이냐 유튜브냐 컨텐츠냐 유튜브냐 공부 아니에요. 유튜브예요. 왜냐면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컨텐츠를 발굴하려고 공부를 하시니까. 이해 못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제작을 위해서 네. 컨텐츠를 발굴해야 돼서 네. 공부를 하실 거죠. 네. 아, 결국에 다 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유튜브를 위해서. 네. 왜냐면 공부가 먼저고 컨텐츠고 유튜브면요. 네. 요즘 시장이 막 변하는 걸 공부를 할 거고 누구를 위해서? 대표님을 위해서. 왜? 네. 내가 이걸 준비를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으니까. 네. 여기에 지금 소비자가 없어요. 고객이 없고. 이거를 그다음에 컨텐츠를 고민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컨텐츠 고민하면 이게 2배의 일이거든요. 네. 그걸 유튜브를 제작해야 되니까지 가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유튜브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컨텐츠를 낼까 하면 지금 시장이 필요하고 고객이 필요한 걸 만들고 그 조사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필요한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세 가지 고민이 아니라 그냥 유튜브 하시면 컨텐츠와 공부는 다 해결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다. 블로그에 이렇게 글쓰는 쓰는 작가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들이대고 내가 짜증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인사이트 주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면 개인 브랜딩은 저절로 되는 거고 개인 브랜딩 되는 사람이 마케팅 대행하고 에이전시하고 AI 자동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건 점점 매출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점점 필요할 일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현재 프리랜서랑 일할 때도 문서로 딱딱 나눠줘라. 처음엔 다 던져보고 질문이 들어오는 포인트부터 이 사람한테 다음에는 단계를 나눠줘라. 일을 적게 줘서 인건비가 덜 나가게 차라리 해라. 다른 사람을 구하자. 다 던져봐서 다 먹히는 사람. 그 사람을 나중에 인력으로 구하고. 그래서 지금 얘로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여기서 부트캠프를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프롬프트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요. 이거 관련된 사람들 마케팅하고 세일즈에 대한 얘기도 하셔도 되는 거죠. 이 안에서. 왜? 제가 유튜브 들어가서 되게 놀란 게 유튜브에 비즈니스를 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강의, 전자책, 네. 쇼핑, 조회수 수익. 여기에서 당신의 사업을 마케팅으로 하고 당신 세일즈를 얘기하고 기업을 올리고 이게 대표님이 챗GPT AI 이 콘텐츠로 소상공인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가 마케팅을 할 수 있고 그 세일즈에도 도움되고 이런 거 됩니다 들어가면 그때는 이거로 팬층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고객층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팟캐스트는 꾸준히 하셔야 돼요. 네. 완전히 간지나는 거거든요. 이거 아무나 못해요. 네. 영상에도 꼭 잘라서 쓰시고 똑같이 올리지 말고 팟캐스트는 날 것 그대로 그냥 가시는데 영상에는 살짝만 편집해서 앞뒤 자른다거나 많이 하지 마시고 이거 완전 진정성에서 나가기 때문에 내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어주고 기업의 영업도 늘려주고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냥 가셔야 되고 이거는 선구자니까. 네. 여기에 이제 개인의 인간미나 나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 안에 다 담을 수 있는 거 유튜브 안에다가 팟캐스트까지 연결해서 지금 뭐 바이럴 쇼츠 자동화 주제는 가족 진정성 이런 거 이것도 지금 유튜브 안에 다 들어갈 일이에요. 네. 블로그에 쓸 일이 아니에요. 챗 GPT를 논하는데 요즘 사람이 가장 많이 보여서 요즘 유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청자가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튜브 안에서 하셔야지. 유튜브 릴스, 틱톡, 클립 안에서 하시면 되는데 왜 이거를 점점 트래픽이 줄고 있는 네이버 안에 블로그에 고정시켜서 아니면 블로그에 글을 쓰고 블로그 읽어주는 남자가 되던가 유튜브에 내 보석을 알려야 되니까. 네. 근데 지난 블로그도 한 번씩 읽어주거나 내 음성으로. 네. 그래서 해외 유튜브에서 터진 것, AI 자동화 이런 것들은 다루시면 돼요. 훌륭한 얘기예요. 왜? 유튜브의 컨텐츠를 요즘 어울리는 거로 만들어서 내가 공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서 컨텐츠를 유튜브에 올리는 거야. 거꾸로. 그럼 이건 다 지금 내 공부도 되고 컨텐츠도 되고 유튜브 컨텐츠도 되고. 이 모든 게 대표님의 성장 전략이 된 것 같죠. 정도이 좀 된 것 같아요. 블로그를 버릴 생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두는 거고. 그렇죠. 네. 일주일에 3회를 3시간씩 드리는 거를 처음에는 한 번만 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주일에 한 번만. 그래서 보름에 한 번씩만 써줘도 팬들은 감사해요. 근데 그 적게 올라오는 이유가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는 걸 중간중간에 블로그에다 넣으면 아 이분이 다음 세계로 가고 있구나 더 존경스러워. 그러니까 이동하는 네.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스크립트랑 영상에 담아가는 거지. 이제 블로그의 글들 영상에도 담아갑니다 하면서 하나씩 구독자도 늘 거고 네. 블로그 검색해서 들어와서 이 사람 뭐야 글 괜찮네 영상 있네 이 사람 채널 있네 구독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선구자가 돼야 되는데
새로운 기술과 이거에 대한 선구자가 되면서 왜 나는 독방에서 과거의 모습을 사람들하고 전달하려고 그들이 자꾸 나를 찾아오더라도 나한테 음으로 찾아올 일 없는 거죠. 네. 이게 다 된 것 같습니다. 아, 질문 또 있나요? 너무 깔끔하게 해결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 팟캐스트 한번 나갈 때 초대해 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민이 많았는데